이상희입니다. 오늘 뭐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책 제목이 인류의 기원이라 인류의 기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 우리 인류가 가장 인류로서의 진화 역사를 시작하면서 나타난 처음 변화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발로 걷기거든요. 근데 이 두 발 걷기가 사실은 엄청난 건데 굉장히 우리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데가 양재역 근처인데 거기서 지금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두 발로 걸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인간은 영장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간은 또 모든 영장류는 포유류죠. 그래서 여느 포유류처럼 우리는 항상성, 온도, 체온을 유지하고 젖을 먹고 태어나죠. 날 것으로. 살아있는 걸로 태어나죠. 그리고 영장류는 대부분 특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먹을 것도 이렇게 개들은 다 뭐만 먹고 사자류는 뭐만 먹고 하는 식으로 원래는 먹거리가 특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영장류는 안 그래요.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많은 영장류들은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움직입니까? 영장류 원숭이, 유인원 그 친구들은 다양하게 움직인다. 침팬지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두 발로도 걷고 네 발로도 걷고 나무도 타고 그게 영장류의 특징이에요. 특화되지 않는 거.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그게 영장류인데 우리는 걷기 외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걷기밖에 안 움직여요. 걷기밖에 안 움직여. 그렇게밖에 안 해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은 영장류 중에서 가장 영장류적인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영장류적인 특징, 머리가 크다, 제일 크죠. 어린 시절이 길다, 제일 길죠. 우리가 어린 시절이 얼마나 길어요? 언제 부모로부터 독립합니까? 35. 원래는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난 다음에 자라남이 끝나면 그때부터 어른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새끼를 쳐야 되는데 우리는 몸이 크는 거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자기 새끼 치는 거하고 조금 간격이 있죠. 영원히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움직임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두 발로 걷더라는 거죠.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렇게 오면서 다시 새삼스럽게 동물의 왕국 같은 필름을 생각을 하면서 이 수많은 개체들이 다 두 발로 걷는데 두 발로 걷는 게 사실은 두 발로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걷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한 번에 땅하고 맞닿아 있는 발의 수는 2개다? 1개다? 3개다?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두 발로 걷는 게 아닙니다. 한 발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각 한 발에 모든 체중이 실리고 거기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적응인데 요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은 영어로는 의무적인 두 발 걷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다른 걸 못하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머리에 가장 좀 별로 우스운 흔적은 머리에 그 척수가 지나가는 그 구멍이 우리는 머리 아래에 있죠. 개나 그런 네발 동물들은 이 구멍이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통이 그 뒤에 있으니까 구멍이 뒤에 있을 텐데 우리는 그 구멍이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좋아하니까 그냥 머리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사실은 진짜 혁명적인 변화는 허리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발레리나들을 보면은 굉장히 신기해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발레리나처럼 하루 뭐 1000보 걷잖아요. 2000보도 걷지만 그 1000보든 2000번이든 그 한 다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보면 여러분 걸으라 그럴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 보시면은 한 10박자고만 걸어 보시면은 그 한 다리가 한 발에서 다음 발로 넘어갈 때 제일 먼저 땅에 닿는 부분이 어딘지를 눈여겨 보세요. 그죠? 뒤꿈치. 그리고 막판에 가장 마지막으로 땅하고 작별하는 부분이 어딘지도 보세요. 어떤 발가락 중에 하나죠. 어떤 발가락?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이죠? 예,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발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우리 발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우리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걷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엄지발가락은 엄지손가락 같지가 않고 영어로는 빅토라고 그래요. 가장 커요. 엄지발가락은.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의 빅토는 인간만이 빅토다. 왜냐하면 다른 영장류는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나무도 자꾸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철봉을 매달리듯이 손으로 철봉에 매달리듯이 발가락으로는 못 매달립니다. 그쵸?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제일 크고 엄지손가락 같지가 않고요. 엄지손가락이 할 수 있는 이거 못하죠.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냥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들하고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발꿈치로 땅을 디뎌서 엄지발가락까지 체중을 전달을 할 때 쿠션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좀 떠 있잖아요. 바닥이. 그게 안 떠 있으면 군대도 안 가도 되잖아요. 그쵸? 평발? 그 평발이면 뭐가 안 좋아요? 오래 걷는, 그게 안 좋은 이유, 군대도 안 가도 되는 이유는 뭐다? 평발이. 오래 걸을 수가 없죠.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걷기 위해서 정말 특화된 거예요, 발가락은. 그래서 대가가 뭐겠습니까? 다른 영장류들이 다 할 수 있는 이 철봉 매달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로. 그리고 한 다리로 서려면은, 한 다리로 서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시켜도 되는데, 시간 관계상 건너가고, 요가 하시는 분들. 에이, 요가 좋아요. 아무도 안 하세요? 진짜? 요가 하면은, 요가 중에 그 산 포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발로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거예요. 한 발로 오래 서 있으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균형을 잃을 때 앞뒤로 잃을까요? 옆으로 잃을까요? 양옆으로 잃어요. 우리 똑똑한 장내 고인력자하고 있다. 양옆으로 잃어요. 이 균형을 잃는 게 안 좋은 일일까요? 네,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균형을 이렇게 잃을 때마다 제가 잡으려고 다시 막 엉거주춤해가지고 뭐 스타일 구기는 건 둘째치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먹는 에너지가 넘쳐나지만 우리 진화 역사의 99.9%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지난한 투쟁을 했어야 하는 그런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돈을 주고 남들이 만들어 놓는 음식을 사 먹으니까 별로 고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비싸고 에너지를 그러니까 쓸데없이 쓰는 거는 그건 안 해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지금 만보 걷는데, 만보는 그냥 사실 조금인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그렇게 뭐 휘청휘청거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또 특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골반이에요. 골반이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발로 걸을 경우에는 골반에서 나오는 이 허벅지로 가는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우리는 골반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뒤에 와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둔근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거는 영어로는 글루티우스 맥시머스, 가장 큰 근육이에요. 물론 근육같이 안 보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근육입니다. 근데 그 대둔근이 마찬가지, 빅토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만 커요. 왜냐면 다른 동물들은 대둔근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른 동물들은 이 뒤에 이 햄스트링이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발길질 차서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옆에 휘청거리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앞은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 시계추처럼 굉장히 에너지를 별로 안 쓰는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가고, 에너지의 대부분은 이 옆으로 균형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진다는 말이 좀 이상하구나. 돌아서서, 옛날에는 이 골반이 뒤를 봤는데 이제는 옆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옆으로 한 발로 걸어도 이렇게 멋있게 휘청휘청거리지 않게 됐다는 거죠. 한 발로 걸어도 괜찮을 수 있게끔 또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퇴골이, 허벅지뼈가 이렇게 무릎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게가 전달이 되는데, 역시 이게 일자면은 무릎이 양쪽으로 옆으로 있으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체중을 좀 재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유인원들이 이렇게 걷잖아요, 고릴라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양쪽으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예쁘게 걸을 수가 있어요. 다 했나? 머리. 그리고 척추가 혼자 이게 체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곡선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변화를 겪었어야 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루시 아시죠? 파라센스. 그게 목이 없는 귀신은 아니고, 목 없는 인골이거든요. 화석 인골. 근데 우리는 원래 두개골을 제일 좋아해요. 고인력자들은 멋있고 뭐 좀 근사한데, 그 루시가 고인류 화석이냐 아니냐? 그거를 결정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루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인할 수 없는 그 두 발 걷기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면은 머리도 크고 하니까 뭔가 머리에서 이렇게 인간의 처음 흔적이 나야 되는데, 그런 형이상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허리 밑에서 발끝에서부터, 골반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인류의 여정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건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그 루시를 발견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 인류 진화 역사상에서 가장 처음 나온 것은 두 발 걷기라는 그 주장이 맨 처음에 대두됐을 때 많은 반항이 있었어요. 그럴 리가. 우리 좀 더 멋있게 살아야지. 무슨 걷기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인류의
그걸 합니까?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리고 그 토론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말발이 센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기네들의 반대 의견이면 또 갖다가 그냥 가차없이 누르고 그래가지고 80년대에 드디어 인류의 진화 역사는 두발 걷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게 다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거가 아니고 그 전에는 두발 걷기가 차츰차츰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가끔마다 뭐 인류의 진화에 관련된 무슨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있다 구정하게 있다가 조금 일어나고 그다음 조금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어기적하게 걸으면은 그거는 절대로 유전자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잘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의 먹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두발 걷기는 나타났을 때 네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고 그게 아니고 혁명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떤 온몸으로 흔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두발 걷기 아닌 다른 움직임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두 발을 걷게 됨으로써 우리가 얻은 이익, 적응은 많아요. 두 손이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들고 다닐 수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철 안에서도 그 모든 분들이 두 발로 걸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남자분들도 뭐 사실 주머니가 없었으면 다 들고 있었을 텐데 주머니에 넣고 있었겠죠. 뭐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운 손으로 먹을 것을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가져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다.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걷게 됨으로써 횡격막과 윗팔, 팔은 위사지가 이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되면서 횡격막의 움직임이 이 몸의 움직임하고 분리가 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움직임하고는 분리가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언어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뛰면서 얘기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숨 쉬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걸으면 숨 쉬느라고 정신이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어도 궁극적으로 그래서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 두 발 걷기를 통해서 인류 문화가 꽃피고 뭐 문명이 꽃피고 가족과 뭐 친족이 생기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어떤 형질이 생긴 이유는 그 형질이 쓰여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은 무슨 기능이다? 전화다? 다 웃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폰을 들여다보는데 그중에 막상 진짜 전화는 1시간도 안 돼요. 나머지 9시간은 폰 기능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보고 우리가 90%가 인터넷 서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스마트폰이 생긴 이유는 아니죠, 여러분. 그 기원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전화를 하려고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좀 비슷해요. 형질이 지금 어떤 특정 기능에 특화되고 적응이 됐다 해서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발 걷기가 왜 일어났는지는 사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두 발로 걷게 되어서 옛날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스풀 사바나 이렇게 초지에서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네 발로 있다가 두 발로 서서 저기 오는 맹수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미리. 좀 황당한 얘기죠. 왜냐면 제가 먼저 맹수를 보면은 맹수는 저를 안 봅니까? 그 기능은 그 형질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햇빛을 많이 받는데 서 있으면 햇빛 조금 받으니까 좀 덜 더웠다. 그런 좀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네 발로 걷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가슴이랄지 생식기랄지가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있게 됨으로써 그 성선택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그 주장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다 말은 되지만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계속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만 아마 굉장히 시시한 기원이 아니지 않았을까. 우연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냥 우연하게 어떤 기능을 지금은 안 쓰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좋았고 그래서 그 유전자가 많이 퍼뜨려졌겠죠. 두발 걷기에는 그렇지만 대가도 있었어요. 하나 제일 뻔한 대가는 바로 온몸의 체중, 적어도 상반신의 체중을 요추가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네 발로 걸으면 이게 네 곳으로 분산이 되는데 허리 요통? 아파 보신 분들은 알지만 허리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진짜 안 살고 싶죠. 사람들 갖다 줘야 돼,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한 발 한 발이 정말 괴롭죠. 우리 인간의 70%가 평생 한 번 정도는 허리를 삐끗해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발 걷기에 좋은 골반의 크기는 머리가 큰 신생아를 출산하는 기능하고는 모순돼요. 그래서 애기 머리가 작았을 때 이게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 두발 걷기를 위해서 어떤 그 특성이 그거 이상은 될 수가 없는데 큰 머리를 가진 아이는 그런 골반을 그러니까는 정말 짝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 다른 멀쩡한 동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를 우리는 정말 드라마 다 찍으면서 하잖아요. 온 동네가 시끄럽게 많이 죽고. 그리고 심장의 위치가 인간이 두 발로 서면은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위에 있고 심장은 밑에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 있어요. 네 발로 걸으면 이 심장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죠. 심장의 레벨보다 높은 건 없어요. 머리는 그 레벨이거나 더 아래로 내려가지. 그래서 심장이 그 중력을 거슬려 가지고 피를 계속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다가 머리가 커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양의 피를 계속 올려보내야 돼. 그 시지프스처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장병은 우리는 그거는 그냥 지고 가야 되는, 피할 수가 없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온몸을 아울러서 얻어낸 적응 기제가 또 대가 역시 온몸을 통해서 지불하고 있지만, 그래서 얻어낸 게 바로 지금 스마트폰이고 문명이 이기고 자유로워진 언어, 그 모든 인류 진화에서 우리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특징들은 다 거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발 걷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걸을 때마다 엄지발가락도 좀 생각해 보시고 뒤꿈치도 생각해 보시고 평발 때문에 군대 안 간 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